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입니다. 시장이 조금 아리까리하죠. 일단 뭐 주도주들이 쉬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비주도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름대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시장의 의지를 또 보여주는 면들도 있는데, 글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것을 뒤로 미루었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인데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제가 조회수 말씀을 좀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정말 장문의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서 저를 성원해주고 계신데 제가 뭐 조회수에 너무 연연해 있었던 부분들이 아닌가 반성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알찬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좀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리포트 한다라고 했는데 뭐 계속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이제 당일 나온 리포트를 또 저희가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당일 나온 리포트를 처리를 하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셨던 걸 제가 노트에다 적어놓고 있으니까 그게 딱 포착이 된다라든지 그러면 바로 우선순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하나솔루션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최고 경영진이 42억 규모로 현재 지금 뭐라 그럴까요?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이사, 그러니까 김동관 부회장은 김승현 회장의 이제 아들이시죠. 3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고 밝혔고, 남정훈 케미칼 부문, 박승동 큐셀 부문 대표도 각각 유상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매입과 별도로 6억 원씩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의미죠. 첫 번째 이제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 사주를 하니까 직원들에게 이제 배분이 될 텐데 그거 당연히 받겠다라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별도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자사주를 매입하면 아직 그 증자 기준일이 아직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사주를 사면 증자할 때 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주도 받고 자사주도 받고 자사주에 따른 그 배정 물량에 따른 그 주식도 이제 받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긍정적인 뉴스일까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죠. 우리가 임원들이 자사주를 산다라는 것은 주가가 향후에 좀 퍼포먼스를 보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산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아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아쉽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더 과격한 용어를 제가 방송에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김동관 부회장님은 일단은 오너시잖아요. 오너가 30억 사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표분들도 오너가 사면
이게 자발적일까요? 아니면 뭐 비자발적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결코 자발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죠. 회사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임원이에요. 대표이사가 자사주를 사는데 나는 모른 척하고 있을까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주를 산다라는 것은 바닥권에서 임원들이 자사주를 사는 거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안 사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안 사는 것보다는 좋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좋게 봐줘야 되느냐. 갑작스럽게 이렇게 유상증자를 2조 4천억을 때려놓고 이제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은 시장이 그만큼 차갑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싶어요. 가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여부는 별개죠. 자, 다음 장을 놓고 보면 하나솔루션, 오늘 증권가에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한 10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근데 뭐 전부 다 조금 긍정적이지 못한 뉘앙스입니다. 어제 저희가 다뤘기 때문에 오늘 굳이 하나솔루션을 다루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현금흐름표를 놓고 보면 여기 이제 2조 4천억에 대한 유상증자 얘기가 재무활동 현금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흐름표는요, 영업활동 흐름, 이거는 이제 손익계산서와 관련이 있고요. 투자활동 흐름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태양광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차입금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가, 가로는 이제 감소죠. 차입금이 증가는 3조 4천억, 2조 3천억, 1조 등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차입금들이 증가하다 보니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투자는 계속해야 되고, 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안타깝게도 그 유상증자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이죠. 요것만 놓고 보면 뭐 잘한 결정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정도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지금 할 만큼 했습니다. 차입금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기업이 돈을 빌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뭐 간단하게 쓸 돈이야 뭐 지인한테 빌릴 수도 있습니다만 큰 돈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돈을 먼저 빌리죠. 은행에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빌린다라든지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을 받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제2금융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래 이제 여러분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채권을 발행해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말고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게 좋습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 한번 고민해 보시죠. 채권을 2조를 발행하는 거 하고 유상증자를 2조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2조 어치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 입찰 금리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한 3, 4%에서 5, 6% 정도 되겠죠. 채권 등급에 따라서. 근데 이 정도의 현금 흐름을 갖고 있다라면 채권 등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5, 6% 정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5, 5%라고 칩시다. 5%의 채권 금리. 제가 이제 정확히 하나솔루션에 대한 채권 금리는 이제 모르지만 5%라고 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유상증자는 돈을 안 내죠. 이자를 안 내죠. 그럼 유상증자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유상증자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채권자이고 주주이면 우리가 하나솔루션에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은행이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이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개념과 지금 하나솔루션에 돈을 빌린다는 개념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 수익률, 그러니까 예금 이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다라는 개념이 맞부딪히게 되는 거죠.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이자를 안 냈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자를 안 낸다라는 것은 주주들에게 돈을 달라라는 거고, 주주 입장에서는 은행 수익률 플러스 알파죠. 그게 5%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5%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보통 지금 예금 이자율이 뭐 한 3%, 2%라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요구 수익률 같은 경우는 5% 정도, 5%에서 10% 정도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에서 5에서 10% 정도 수익이 안 난다라면 굳이 주식할 지금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기본 예금 금리 2%에다가 5에서 10%를 더하면 5%라고 하더라도 7%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7%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기업의 형태를 만들어 줘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이론에서는 우리가 채권을 빌리는 것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더 쌉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것은 만기가 도래해서 결국 채권이나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마련하는 거고, 그 투자 재원이 완성이 됐을 때 채권은 갚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채권은 갚아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유상증자는 감자를 하거나 자사주로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지 않는 한 그 주식은 영원히 남아 있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이론에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재무이론에서는 반대라는 거죠. 지금 하나솔루션의 현금흐름표를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CEO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어찌됐든 뭐 내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된다라면 이 전환점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고,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한 상태인데 여기서 이 전환점을 한 것이 앞으로 이익 개선 효과가 좀 기대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빅베스의 개념처럼 앞으로 여기서 빠르게, 만약에 여기서 이익이 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채무를 갚거나 아니면 우리가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만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2조 4천억이라는 현금을 우리가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이 1,000억, 이제 우리가 1조가 안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차입금을 상환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요거는 이제 재무 개선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정도로 조금, 어제는 제가 하나솔루션을 조금 뭐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뭐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면 안 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걸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솔루션이 이런 것들을 해내지 못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 반성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나. 자사주 매입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 이노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 저도 기판 멀티플을 주세요라는 제목의 하나증권에서 48만 원 상향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의심을 거둘 때 목표 주가를 48만 원으로 상향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목표 주가는 2026년 예상 EPS 22,050원에 타겟 PER 21.84배를 적용해서,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죠? 예상 EPS가 둘둘 22,050원. 요거는 뭐 수치상 뭐 주식수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타겟 PER을 21.84배를 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자꾸 보시면서 그냥 뭐 이게 재밌다라고 그냥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 아픈 리포트를 보면서 뭐 까다롭게 볼 것들이 아니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타겟 PER은 패키지 기판,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피오 그룹 대비해서 20%를 할인한 수치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모바일 수요가 현재 역성장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가변 조리개 카메라 모듈 공급에 따른 평균 판매 가격 효과가 ASP가 상쇄되는 것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전장, 서버용 PCBGA 같은 경우, FCBGA 같은 경우 공급 기대감이 멀티플 리레이팅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모바일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장 서버용 FCBGA에 따른 공급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멀티플을 새롭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라는 거죠. 요걸 뒤에 가서 재무적으로 한번 좀 보죠. 아주 조금 미묘합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다뤘었죠. 그리고 LG전자는
는 안 달았던 것 같은데 LG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요즘 다 2등주들이라고 불렸던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LG노텍은 조금 미묘합니다. 미묘하면 뒤에 가서 좀 살펴보겠고 아울러 LG노텍은 현재 다수의 휴머노이드 고객사와 센싱 부품을 협업하고 있어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다. LG그룹만큼 정말 우리가 그 다양한 면을 안 봐주는 면에 있어서 좀 야박하다라는 느낌을 좀 지웁니다. 제가 그 설 때, 강의 영상을 올렸을 때, 차용주를 평가할 때, 뭐, 다양한 면에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런데 LG그룹은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우리가 HBM을 못 해냈을 때도 HBM을 좀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주가가 움직였었죠, 작년에. 근데 LG는 LG전자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잘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못하는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조금 LG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편에서는 그렇게 또 항변하기도 하죠. 정말 답답하다. LG그룹주들 너무 안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좋게 봐줄래야 좋게 봐줄 수 없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LG그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죽했으면 제목도 기판 멀티플을 주세요 라고 나도 기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일단 뭐 고환율과 롱테일 효과, 기판 수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추정치를 29% 상향 조정했고 높은 원달러 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 고객사의 모바일 판매량 호조가 지속되고 이번에 아이폰 잘 나왔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 인사이트 하신 분, 저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 아이폰 신형을 갖고 있다고 카메라 모듈 좋다고 또 저한테 자랑을 하고 가셨어요.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광학 솔루션 및 패키지 솔루션 부분 매출 및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메모리 패키지 기판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BT 기판 라인 가동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편에 있습니다. 제가 요 빨간색을 넣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깜빡했어요. 내일 월요일부터 어제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의견에도 제가 월요일날 이제 차트를 넣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2026년부터 감가상각비 축소로 적자폭이 대폭 감소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원본 그대로를 올리고 여러분들이 원본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적응하십시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드시기 편하게 요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날 것 그대로 여러분들이 요리해서 드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냉면에다가 여러분들이 식초랑 뭐 겨자 넣어서 드세요가 아니라 제가 식초랑 겨자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냉면에다 식초 겨자 넣어서 그냥 바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월요일부터는 자료를 좀 준비하겠다라는 거죠. 감가상각비가 축소가 되면 적자폭이 감소되나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LG노텍은 감가상각을 제외한 멀티플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뭘 봐야 되겠죠? 에비타 이익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이제 직관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감가상각비 축소로 적자폭이 대폭 감소한다라는 것은 결국 높은 감가상각비가 현재 이 LG노텍의 재정에 악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LG노텍을 평가할 때 전체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감가상각 이걸 해야죠. 제가 2018년에 첫 책을 냈습니다. 2018년에 첫 책, 직장인 주식투자 정석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내용이 재무제표 핵심 투자 수업 제가 작년에 리뉴얼한 책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LG노텍 같은 경우는 선제적인 감가상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거 2018년에는 이제 LED였고요. 지금 이제 광학솔루션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캐펙스 투자를 하면 보통 뭐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감가상각을 하는데 LG노텍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감가상각을 때려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5년 정도 감가상각을 해서 이 감가상각비가 빨리 떨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떨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천억을 5년에 떠는 거하고 2천억을 20년에 떠는 거랑 비용 부담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떨어버리면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뒤늦게 따라올 때 이마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다른 기업들은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해서 감가상각을 이제 시작했는데 LG노텍 같은 경우 감가상각을 먼저 끝내버리는 거죠. 과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제 강의 클래스에서 조금 많은 사례들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생각보다 양호한 본업과 풍부한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거죠. 메모리 가격 급등에서 BOM 코스트 상승.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 BOM 코스트는 휴대폰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총 비용이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비싸니까 좀 덜 사는 거 아니야?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노트북을 바꿔야 되는데 메모리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노트북 가격이 비싸지니까 아직 좀 쓰고 있어요. 조마조마합니다. 언제 또 뻑이 날지 모르겠는 상태인데 그렇지만 이제 가격 흡수력이 높은 하이엔드 모바일 출하는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패키지 솔루션 부분도 PC, CPU 및 칩 상향, FCBGA 매출 확대되면서 적자 폭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거고 타이트한 FCB 수급 상황에 힘입어서 2017년부터 전장 서버향 FCBGA 공급이 시작될 전망이다라는 거고 이외에도 CU 포스트가 적용된 RF-SIP 요것은 이제 구리로 된 전체 통합인 거죠. 우리가 이제 5G가 됐던 와이파이가 됐던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신과 관련된 수요가 이제 되는 거죠. 위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되는 거고 모빌리티 솔루션 부분은 전방 수요가 이제 부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려운 될 것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 복잡합니다. 결론은 요 하나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하나로 좀 보게 되면 광학 솔루션 부분에 대한 매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조에서 18조 8천억까지 늘어나고 패키지 같은 경우 성장률이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률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이게 뭐죠? OP 마진 같은 경우.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드라마틱한 성장이 보이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광학 솔루션이 됐던 패키지 솔루션이 됐던 모빌리티 솔루션이 됐던.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꽤 중요한 부분들이 된 것 같아요. OP 마진이 2014년에 3.3%, 2025년에 3%, 올해 4%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윤이 박합니다. 매출이 22조 단에 있는 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약간의 원가에 대한 부담, 약간의 판매 부진은 기업을 적자로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되는 기업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나오는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OP 마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감가상각 비용까지도 지금 부담으로 떠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좋아할 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좋아할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가상각 비용이 높은 기업들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OP 마진이 들쑥날쑥한 거고 매출액도 들쑥날쑥한 거죠. 참 투자하기 어려운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노텍을 우리가 쳐다볼 때 광학 솔루션으로 보느냐 아니면 전장과 관련된 아니면 기판 쪽으로 보느냐 여러 가지 면에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어떤 그 기업체들의 표를 봤을 때 대부분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그리고 OP마이도 들쑥날쑥한 표는 아마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놓고 보면 실적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저도 프리랜서입니다. 월급이 매달 다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 뭐 컷 당하면 월급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 월급을 받으면 연차가 차면서 이제 월급이 올라가는 게 보편적인 건데 프리랜서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미흡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휴대폰에 따른 상황, 기판에 따른 수요가 있는데
총합 그거에 따른 결과치가 이렇게 나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지금 이런 상태에서 감가상각 비용이 2014년 피크를 찍었습니다만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자, 매출과 영업 OP 마진이 꾸준히 늘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비용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LG노텍이 성할 리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어려운 주식이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는 것들이 아니겠나. 여기서 만약에 이게 꺾이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OP 마진이 조금 더 역마진이 나기 시작하면 마진율이 갑자기 훅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읽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재무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흐름표를 놓고 보면 참 투자 많이 해요. 참 투자를 많이 해요. 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참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7년에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투자가 7,960억 1조 2천억, 1조 5천억, 1조 4천억 지금 올해부터 투자를 계속해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본의 감소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빚을 갚는 거죠. 빚을 이제 갚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제 자본의 감소 요거는 뭘까요? 빚 갚는 거는 여기인데 빚 갚는 건 이건데 어쨌든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투자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돈이 유출이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돈이 이제 기업에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상태인데 앞으로 현금의 증감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3천억 정도 현금이 비어요. 3천억 정도 현금이 이제 비는 상황. 물론 잉여 현금 흐름이 대략 4천억씩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2018년 7천억까지 늘어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 한번 조금 LG노텍을 보시는 분들은 파고들어야 되는데 뭐 굳이 뭐 파고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는 계속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조금만 삐끗하면 회사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러티브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LG노텍 주가가 못 따라가는 거죠.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걸 보거든요. 현금흐름표를 보고 손익계산서를 보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놓고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 22조 올해 나타날 거 내년에 23조 9천억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하지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3에서 4%대 상당히 좀 낮은 거고 매출 총이익률도 10%가 안 돼요. 보통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 매출 총이익률은 뭐죠? 우리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죠. 그런 것들이 한 30% 정도는 돼야 나머지 이제 비용들을 떨어내고 수익을 좀 구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0%가 안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FPCB를 만들던 아니면 가변 조리개를 만들던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물론 개별단에서는 차지할 수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창출하지 못하는 거죠. 높은 영업이익률을 창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 지금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답답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LG노텍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높이 살 수 있습니다만 그 기술력을 경제적 해자다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경제적 해자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북미 고객사의 카메라 모듈을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또 LG이노텍이 만드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전장 뭐 앞으로 자율주행 쪽에 많이 쓰인다라는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워낙 덩치가 크죠. 매출이 22조짜리 여러분들 지금 봤나요? 매출이 22조짜리 지금 여러분들과 처음 지금 제가 리포트를 보는 것 같은데 보통 조 단위인데 두 자리의 조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런 단위인데 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쉽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G화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양극재는 저점을 통과 중이다라는 리포트의 제목인데 제가 이제 들고 온 이유는 이겁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42만 원으로
하향해 6.7%. 기존에 45만 원이었는데 목표 주가를 42만 원으로 6.7% 하향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반. 요거는 제가 바뀔 수 없다라고 했죠. 바뀌어봤자 홀드 의견인데 요거 바꾸고 요거 바꾸면 요 NH투자증권을 LG화학에서 쫓겨납니다. 뭐 냉정한 현실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요 내용들을 리포트를 보는 순간 저희가 이제 그냥 뭐 편하게 제가 이제 막 별로 좋은 감정이 안 드는 거죠. 왜 굳이 차용주가 이거를 3프로TV에서 공표를 해서 많은 분들이 LG화학을 좀 주저하게 만들까? 그건 뭐 인지상정이에요. 저라도 제가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하면 별로 기분 안 좋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분 좋은 소리 하면 기분이 좋은 거고. 그렇지만 때로는 그 잔소리가 저한테 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이 아니라 항상 약이죠. 아내의 잔소리는 저한테 항상 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자, 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래? 라는 거죠. 석유화학 사업부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에비타 전망치도 기존 대비 그러니까 이것을 반영을 해서 하향을 했다. 전쟁 발생 후 화학 제품 스프레드는 급감했고 가격 급등 여파로 전방 수요가 둔화되면서 높아진 원재료 가격이 제품 가격에 온전히 전가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수입하는 지금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판매가를 높여야 되는데 판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판매가 가뜩이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더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높아진 원재료 가격을 판매까지 전가시키지 못하고 그걸 혼자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화학 제품에 있어서 스프레드가 급감하면서 그 비용을 혼자 끙끙 앓고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양극재 가동률은 10% 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10% 초반이면 이 공장이 서 있다라는 거죠. 결국 서 있으면 기계가 녹으니까 돌리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도 없다라는 거죠. 첨단 소재 사업부의 수익성이 상당히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뭐 추적 관찰하신 분들은 그렇겠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재무제표 핵심 투자 수업이라는 제 책에도 예를 들어놨는데 그 LG화학 같은 경우 원래 LG화학이었죠. 그러다가 2차 전지를 열심히 투자를 해서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을 이제 이제 물적 분할을 했죠. 물적 분할을 한 상태에서 LG화학이 이제 화학회사로 남았다가 LG화학이 이제 첨단 소재 사업부라는 것을 만들었죠. 첨단 소재 사업부라는 걸 만들어서 2차 전지 양극재 소재를 이제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한때 높았어요. 2023년 뭐 이때만 하더라도 2023년 말이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유지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좀 안 좋아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볼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추정이 된다. 첨단 소재 영업 적자. 첨단 소재가 영업 적자예요. 첨단 소재가 이게 돈을 벌었던 사업부거든요. 돈을 벌었던 사업부가 적자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가치를 놓고 보면 요 부분을 좀 먼저 보죠. 매출액에서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이 이제 기본적인 거죠. 17조 9천억, 뭐 평균입니다. 변화가 없죠. 17조 8천억, 17조 9천억, 17조 7천억 별로 없어요. 에너지솔루션은 이제 별도죠. 이거 에너지솔루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니까 상장법이니까 따로 띄워놓고 얘네들이 이익이 나는 거죠. 첨단 소재가 매출이 4조 5조 9천억 늘어나요. 4조 5조 9천억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첨단 소재가 매출이 4조지만 1,500억, 1,800억, 3,880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 YOY를 놓고 보면 작년에 역성장, 올해 이렇게 조금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영업이익률도 놓고 보면 상당히 박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놓고 보면 화학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봤었던 LG에너지솔 빼고 봅시다. LG에너지솔 빼고 봐주면 조금 전에 봤었던 LG이노텍만큼이나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영업이익률이면 시장에서 작은 충격만 있다 하더라도 크게 그 회사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LG그룹들이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가 이렇게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부문 가치를 놓고 보면 석유화학, 엔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프린트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번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LG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걸 엑셀로 만드시죠. 요건 뭐 옆에 다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더하기 빼기만 해주면 되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 분들 되고, 그 다음에 에비타라든지 PBR, 멀티플도 다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장세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세트레가입니다. 어제 오늘 올려주셨죠? 오늘 댓글 올려주신 분인데 상당히 조금 뭐 하고 세트레가이도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제가 이렇게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에 대해서 좀 봐달라. 그러니까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이제 위성주들을 봐달라 그랬는데 그중에 세트레가이를 좀 가져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전쟁발 수요 확대에 따라 스페이스 IT 성장 기대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위성 제조에서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 중인 국내 유일의 광학과 레이더 회사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위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25년 3분기 누계 매출액은 95%가 위성 시스템 개발 및 생산에서 발생하면서 자회사를 통해서 위성 영상 판매 및 관측 용량 임대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성을 이제 자체 광학 위성을 이미 궤도에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주요 기관과 단연 또 수천만 유로의 규모의 영상 공급 계약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활용 가능한 위성이 있다라는 거죠. 세트레가이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군사 시설, 항만, 공항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상업용 위성 수요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세트레가이가 충분히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다른 기업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이제 현대 모비스를 다루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이 현재 지금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봇을 판매하는 것보다 로봇 부품사들이 주문을 좀 받아야 된다.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었죠. 지금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로봇주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상장과 우리 로봇주들과의 연관성 이런 것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로봇주들이 올라가는데, 로봇주가 아니라 위성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는 기업들 이런 쪽들로 국한해서 보자. 그래야 서로 물리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국내 위성주들이 움직일 때 이걸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따라갈 만한 요소들은 아니다. 별개니까. 오히려 스페이스X가 상장이 돼서 스페이스X가 많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위성 시장을 더 공략하기 시작하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위기 요소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트레가가 갖고 있는 위성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분명 아닐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별도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초입 국면에서 추가 리레이팅은 필연적이다. 아무래도 요 내용들을 놓고 보면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매출액은 2,400억, 영업이 168억인데 본격적인 수주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과 이익 레버리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는 부분들인데 성장 초입에는 우리가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애들이 힘이 더 좋죠.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제가 밥 먹는 거와 제 아들이 밥 먹는 건 다르죠. 힘이 훨씬 좋죠. 그래서 성장 초기에는 추가적인 리레이팅이 필연적으로 붙는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위성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벤트 드리븐이 있죠. 우리가 이제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2028년 그러니까 한 차례 이제 우리가 컨퍼런스에서 그걸 발표한 상태에서 그 이벤트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아틀라스가 침투되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과 관련해서 이벤트가 남아있을 때 위성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략 한 1.2조 달러 정도 수요가 되는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다. 1.2조 달러를 손쉽게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과거 우리가 아람코 상장 때 아람코도 한 1조 정도 됐었죠. 0.8조인가요? 1조 정도 됐었는데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 돈을 모으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니까 세계적인 아마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세트랙아이의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를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그 우리가 작년에 2천억에서 우리가 이게 억원이죠. 2천억이죠. 2,400억 그다음에 2,800억 위성 사업이 대부분 우리가 그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흑자 전환됐네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흑자 전환된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근데 이거는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살펴봤던 LG이노텍이나 LG화학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월요일부터는 조금 바꿔볼게요. 뭐 차트도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음영 조절을 해서 강약도 좀 조절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뭐 제가 지칠 이유도 없죠. 여러분들 같이 호흡하는 거니까 꾸준히 여러분들과 리포팅 있는 거 당일 리포트 위주로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리포트 그 8시에 업로드되는 독립 영상에다 댓글 달아주시면 뭐 그 부분 또 여러분들 참고해서 꼭 살펴보도록 하고 당일 리포트 여러분들이 댓글을 써주신 것처럼 정말 당일 리포트를 본 게 우리가 시장에서 많은 것들을 체크를 했어요. 미리 체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었던 그런 상황들로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 꾸준히 여러분들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치지 마시고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솔직히 뭐 리포트 보기 싫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판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뭐 터틀 트레이닝이라는 책에도 썼듯이 2년만 한번 해보십시오. 2년 긴가요? 짧은가요? 그 2년이라는 것을 왜 2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야간 대학원을 다니면 석사 과정 2년 정도 하죠. 야간 대학원을 석사 2년 정도 합니다. 물론 주말반이 됐던 뭐 주중반이 됐던 하루에 1시간씩 저랑 석사과정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석사과정, 재무제표 석사과정 들어와서 2년 동안 저랑 재무제표 보면 기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잘 알고 부족한 것은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거고 좀 깊은 내용은 하는 거니까 2년만 저랑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공부를 영원히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지칩니다. 2년의 시간도 나름대로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